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3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자, 지난번에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법 2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3로 첫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3의 첫날이라서 제 전자책 같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전자책의 커버를 살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챕터 1 시작할게요. 챕터 1은 명사입니다. 챕터 1-1은 명사의 의미와 영어학적 특성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정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필요한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자, 영어 문장에서는요, 명사, 주어나 목적어가, 문장 속에서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로 쓰였을 때 조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주어로서, 목적어로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의미에 따라서 동사가 명사화 됐을 때 이것이 명사로 쓰인 것인지 조사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먼저 짚어보면요. 이렇게 run이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물론 이때는 n이 하나 더 붙지만요. running이 되면 명사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가 됩니다. 또 run이라는 동사 V1 앞에 to가 붙어서 부정사가 될 때도 이것이 주어나 목적으로 쓰였을 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지요. 자, 그리고 또 명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명사는 content words, 내용어입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강세를 받고요. 또 명사를 어휘적인 범주, 렉시컬 카테고리로 갖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문제없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명사의 의미적인 특성, 영어학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명사 하나만 딸랑 쓰인다면 조사가 안 붙어도 영어 문장을 이해하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하지만 명사에는 이제 문법성을 좀 따져보면요. 여러 가지 필요한 말들이 붙어서 NP, noun, phrase 이렇게 명사구를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3에는 명사구가 주어로 쓰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소제목에 주어로 쓰이는 명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되었는데요. 딸랑 명사만 쓰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명사가 뭔가 필요한 것들이 덧붙여서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만들게 되잖아요.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잖아요. 이럴 때 명사에 찰싹 붙는 것들의 가장 쉬운 거, 이해하기 쉬운 것이 한정사입니다. 그래서 determiner라고 하고요. 트리 구조에는 DET로 간략하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사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관사가 되죠. 어나 더 같은 관사가 쉽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determiner는 더 커다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구를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수용도를 하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는 센텐스, 문장입니다. 물론 명사구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전치사구 같은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주어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인 VP가 오게 되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사는 content words, 내용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3대의 내용어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그리고 형용사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어는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3대 내용어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들은요.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보충어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보충어가 오지 않을 때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당연히 비문이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complement가 보충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늘 따라 붙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사에 주로 이렇게 오른편에 오게 되고 괄호로 묶였다는 건 필요할 때는 오지만 불필요할 때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새롭게 나온 이 determiner는 명사의 왼쪽에, 물론 이것도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명사 왼쪽에 붙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리즈에서 봤던 수용도와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determiner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on, the 같은 관사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더 넓은 범위로서 determiner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MP가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분은 VP가 되는 겁니다. 동사가 왔고요. guarantee라는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와서 여기가 VP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럼 앞부분은 명사구로 주어를 만들어진 건데요. A의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B의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차이점은 뭔가요? 자, 요 determiner가 들어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A의 MP인 retirement plans는 복합 명사이죠. 그래서 은퇴 계획은 guarantee 보장합니다. A financially independent life.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된 삶을 보장한다. After retirement. 은퇴 후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determiner가 붙어서 부정어일 때 수로가 문장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any라는 determiner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y retirement plan, 어떤 은퇴 계획도 can't guarantee a financially independent life after retirement. 보장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립된 삶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은퇴 후에. 그래서 A는 retirement plan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때, B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때지요. 이럴 때 any라는 determiner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determiner라고 보면 되고요. 부정문이기 때문에 some은 올 수 없다는 거. 자, 우리 중급자이신 학습자들,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습자들은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any라는 determiner도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determiner로 올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 전에 determiner의 영어적 정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determiner란 words placed before a noun 여기까지 끊어보면요. 명사 앞에 위치되는 단어들이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provide information such as definiteness, quantity, and ownership.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뭐와 같은. 자, 그래서 한정. 이렇게 뭔가 막 풀어놓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제한을 가할 때, 한정을 지어줄 때, 또는 수량에 관해서, 또는 누구의 소유라는 정보를 줄 때, 이렇게 한정사, determiner를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한정사들이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자, 이런 정의 하에서, 영어적 정의 하에서 한정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건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뭐 좀 더 한정사 determiner가 들어있는 수용도를 NP 위주로 보면 이렇게 determiner와 NP로 구성되고요. NP는 다시 N으로 좁혀와서 예를 들어서 a dog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determiner에 괄호가 쳐져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라는 관사가 빠지면 비문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가지 예문이 있습니다. A. That dress is made of chocolate. That 요게 한정사가 되겠죠. 요거 없으면 안 되죠. 저 드레스는 be made of something 하면 무언가로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죠. 초콜릿으로 전 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본 예문이고요. B. Mary's sister is taller than her. Mary의 언니는 여동생은 메리를 얘기하는 거죠. 메리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Mary's가 determiner가 될 수 있습니다. 자, sister, 메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C. The huge building is called Mega Tower. 저 커다란 건물은 뭐로 불려요? 메가타워로 불린다. 자, 더라는 관사가 determiner고요. 요 경우는 모두 주어인 NP, 즉 주어인 NP에서 N 앞에 이렇게 한정사가 붙은 거지만요. 주어에 초점을 둬서 하지만 요 경우는 목적어로 쓰인 경우도 ahead of 뭔가 quantity, 수량을 셀 때 letters는 1, 2, 3 라는 수사는 못 붙이는 거잖아요. 요거는 물질 명사니까. 요럴 때 쓰일 수 있는 ahead of 우리는 한 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머리라는 를 의미하는 헤드가 들어가요. 양상추 하나를 우리가 샀다라는 얘기죠. 뭐라 그러나요? 한 송이라고도 안 그러고 모르겠네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수량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head of 이것도 determiner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determiner가 쓰인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주어 N 앞에 붙는 determiner도 안이 붙어서 이렇게 주어가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초점은 그거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I borrowed car. 안 되죠. 여기 여러 가지 한정사 determiner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사는 이렇게 my brother's second 이렇게 2개 이상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주어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My brother's second car is very expensive.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목적어와 주어는 그 문장에서의 자리가 동사의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달릴 뿐이죠. All I want for my birthday is a new car. 이렇게 한정사가 2개 올 수 있고요. 형용사를 한정사를 볼 수도 있지만 요거만 따로 떼어서 봐야 되겠네요. I can't borrow any car. 이럴 수 있지요. 이렇게 한정사가 오고 한정사가 꼭 필요할 때 없으면 비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정사를 쓸 때 관사에 초점을 두면요. 관사가 어가 붙거나 아니면 the가 붙거나 아니면 어나 the도 없이 쓸 수 있는 명사 s나 여러 개일 때 s나 es를 붙여서 전체 어떤 종의 전체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의 A 같은 경우는요. 어가 붙었다고 돌고래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로를 보고 따져야 돼요. 진짜 돌고래 어떤 한 마리인지 아니면 돌고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자, 이렇게 VP를 보니까 dolphin은 돌고래 전체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돌고래는 포유류입니다. A dolphin is a mammal. 한 마리만 돌고래 한 마리만 무슨 포유류고 나머지 돌고래는 아닌가요? 아니죠. 이때는 a dolphin은 전체 돌고래를 말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 이 경우 어를 빼고 더를 붙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dolphin is a mammal. 돌고래들은 포유류입니다. 또는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dolphin에 s를 붙여서 dolphins are mammals. 이때는 당연히 뭐래도 s가 붙어야 되겠죠. 돌고래들은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D와 같은 경우는 I swam with a dolphin. 자, 이 a dolphin이 돌고래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앞에 있는 주어, 수어를 잘 보셔야 되죠. I swam. 나는 헤엄을 쳤어 with a dolphin. 돌핀을 한 마리와 헤엄을 쳤다. 어떤 특정한 돌고래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돌고래를 다시 언급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가 붙어야죠. The dolphin was smart. 그 돌고래는 똑똑했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a dolphin과 the dolphin은 돌고래를 모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exercises 1.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문장을 읽고 모든 한정사들을 다 찾아 밑줄 긋고 주어로 또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구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한정사들을 잘 알면 그 다음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그 전체가 뭉뚱그려서 주어나 목적어가 된다. 라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in 1826년에 이것은 자 부사구로 쓰여서 때를 타임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지요. A businessman. 자 여기 한정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businessman. 한 사업가 named Stanislas Bordy.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자, 동사입니다. Stanislas Bordy라고 이름 불리어진 한 사업가가 organized, 뭔가를 창안해냈다. A regularly, 요것도 한정사네요. A regularly scheduled carriage route in Nantes. 자, 이거는 낭트라는 프랑스의 한 도시입니다. 프랑스 낭트에 정기적으로 시간표가 짜여진 스케줄이 짜여지는 캐리지 마차의 그 경로를 루트를 보완해냈다입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뭐 어디로 가서 이렇게 도착하고 이런 루트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냈다. 라는 얘기죠. 계획했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 그리고 succeeded in attracting more customers. more도 한정사가 되겠죠. to his도 한정사가 되겠죠. his establishment in a suburb of the town. 자, 이게 한정사가 되겠네요. 이런 거를 짰고 그리고 뭐뭐에 성공했다. attracting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더 많은 손님들을 끄는데 성공을 했다. 어디로? 요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의 establishment 하면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건물이라고 빌딩이라고 시설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시설물로 이렇게 뭔가 차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차려놓은 시설로 더 많은 소비자들을, 더 많은 손님들을 이끄는데 성공을 했다. In a suburb of the town. 그 도시의 한 외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찾아오기가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1826년입니다. 지금하고 볼 때는 더더욱 외곽에 있다면 뭔가 그의 그의 시설물로 고객들이 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셔틀버스와 같은 이런 그때는 캐리지죠. 이런 마차들을 사서 어떻게 올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짜서 이런 마차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터미너들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디터미너들이 붙은 것들이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동사. 이것도 동사. 아까 얘기 드렸죠. 동사에 ing가 붙어서 물론 명사형으로 쓰였지만 전치사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것이 원하는 부충어들이 이렇게 명사 부충어들이 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잘 찾아서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복습 꼭 필요합니다.